로브락 가격만 비싸고 대체 다른 게 뭐야? 경기 종료. 판매량 순위 1위 또 보라. 로보락 S9 맥스 V 울트라 광고가 들어왔대. 어쨌건 국내 점유율 1왕 브랜드인 만큼 그 기술력의 정점인 플래그십 제품에 대한 궁금증이 클 수밖에 없다. 사실 다들 찐으로 궁금한 건 과연 1위를 지킬 수 있는 수준인가 아닌가잖아. 할 말 진짜 많다. 긴 말 찌그릴 필요 없이 실 테스트 중심으로 빠르게 간대. 물걸레 테스트. 로보락은 플래그십에 정말 뚝심인지 고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진동형 물걸레를 쭉 탑재하고 있대. 경쟁사별 물걸레의 종류와 작동 방식이 다양하게 변하는 지난 몇 년간 난 내 갈 길 간다 메타를 보여줬달까. 분당 4000번의 초음파 진동을 통해 바닥을 닦아내는 기술인데 회전형보단 세척력이 좀 약하다란 일부 인식이 있었대. 과연 진짜 그럴까? 자, 이런 거 검증하는 게 또 꿀잼이잖아. 다른 로청들과 동일하게 딸기잼과 2cm 간격으로 바른 땅콩잼을 먼저 닦아보았대. 딸기잼이야 뭐 플래그십급에선 다 기깔나게 닦이는데 역시나 찐 실력은 땅콩잼부터잖아.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닦였대. 다만 바닥 얼룩을 인식했는지 동선 자체가 좀 유리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어 2차 테스트를 다시 진행해봤대. 이번엔 동선 버프 없이 정석대로 닦았는데 완전 1타급은 아니지만 확실히 작년 모델 대비 더 개선된 수준을 보여줬대. 놀라운 건 24시간 이상 고친 하드코어 커피 자국 테스트였대. 눌러붙은 오염물엔 뭔가 진동형이 약하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깔끔하게 닦아줬대. 이 정도면 물걸레 1타급 수준이랄까? 다양한 수준의 커피 자국으로 2, 3차 테스트들을 진행해봤는데 정말 잘 닦였대. 이게 작년 모델과 비교하면 좀 더 극적인데 딱 한 번 지나간 자국을 비교해보면 작년엔 좀 자국이 남아있는 반면 올해 모델은 한 번에 싹 닦아줬대. 물론 작년 커피 자국은 정해진 양보다 좀 과하게 뿌리긴 했는데 그럼에도 성능 향상이 일어난 건 확실히 피부로 느껴졌대. 여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대. 우선 이 진동 범위가 더 증가했대. 물걸레 간격 자체가 촘촘한데다 진동 범위가 전작 대비 26% 더 넓어지니 강력하게 닦아주는 구역이 왕복시 겹치면서 우수한 결과를 이끌어냈대. 거기에 이번 제품의 비기인데 바로 로봇 청소기 본체물 통해 70도의 고온수를 충전하여 로봇 청소기의 물걸레를 뜨겁게 데워 세척력을 강화하는 시스템이다. 물걸레 표면이 따뜻하다 보니 이런 오랜 기간 눌러붙은 얼룩물을 불려 진동으로 제거하는데 매우 강력한 효과를 보여준 거다. 다만 그 적시는 양이 엄청 많지는 않아서 열화상 카메라로 고온이 잡힐 정도까지는 아니었대. 여기에 이번 신제품이 작년과 다른 물걸레 포인트를 하나 더 꼽자면 건식 전용 청소 시 물걸레를 본체에 탈착하여 청소가 가능해졌다는 거다. 덕분에 장모로그에서도 물걸레로 인한 오염 걱정 없이 청소가 가능해졌대. 정리하자면 끈적한 하드코어 이물질은 평균 이상 상위권, 오래된 눌러붙은 이물질은 1타급 이상의 세척력을 보여줬대. 이번 제품을 통한 지독한 진동형 로시 고집을 부릴 만한 구석이 있긴 있구나 싶었대. 이 진동형이 회전형 대비 선등이 엉키지 않아 오류 빈도 측면에선 더 강점이 있기도 하거든. 회피력 테스트. 대부분의 기본기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됐지만 여전히 플래그십들의 성능이 가장 직관적으로 차이가 나는 영역 중 하나가 바로 이 회피력이다. 전면 센서를 통한 회피 기능을 4년 전 처음 선보인 게 로보락인 만큼 올해 자체 회피 알고리즘인 리액티브 AI가 벌써 버전 3.0이나 됐다. 과연 그 역사만큼 회피 원조 맛집의 실력을 보여줄지 실 테스트를 진행해봤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반려동물 배설물 테스트는 쉽게 패스했고 애기 양말도 잘 회피해냈다. 청소 시 걸림 원인 1위 전선도 굵은 전선과 얇은 전선 모두 잘 회피해냈다. 다만 작년 모델에서 지적했던 쫄보 메타 알고리즘이 그대로 계승됐는지 회피 반경이 올해도 좀 넓은 편이었대. 근데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니 좀 개선이 됐는지 이후 선을 길게 늘려 난이도를 높인 테스트에서는 회피 반경이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자료에서 봤던 수준까지의 근접 접근은 아니었대. 다만 로보락의 강점 중 하나가 꾸준한 펌웨어 업데이트인 만큼 테스트상 부분적으로 선의 동선에 따라 바짝 붙어서 회피하는 동작도 있어 향후 점차 알고리즘의 보완이 될 수 있어 보인대. 선류 테스트 끝판왕인 얇은 빵끈의 경우 거의 다 회피했다 싶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밟으면서 마무리가 좀 아쉬웠대. 빨래대의 경우도 잘 인식하여 회피했대. 2cm 높이의 레고의 경우 회피하지 못했는데 표면이 반짝이는 3cm 이하 장애물엔 로보락이 전통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었대. 문턱 돌파 테스트. 이 제품 작년 소개했던 커브 모델처럼 각 바퀴가 개별적으로 리프팅이 가능한 청룡 쇼바를 동일하게 탑재했대. 어댑티 리프트 기술이라고 하는데 덕분에 앞바퀴를 들어 단일 문턱 최대 3cm까지 돌파가 가능한 기술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커브와 동일하게 최대 3cm 문턱까지
테스트까지 통과가 가능했대. 현재 국내 판매 제품 중 역대 2위권의 기록이라 엔간한 문턱이나 매트는 거진다 넘는 수준이대. 재밌는 건 이번 제품이 플래그십 S라인인지라 커브 Q라인과 피하는 방법에 대한 수준 차이가 있었다는 거다. 커브의 경우 앞바퀴를 들어 요령 없이 그냥 탁 돌았는데 이럴 경우 문턱에 바퀴가 걸려 버둥대다 넘어가는 현상이 발생한대. 근데 이번 플래그십의 경우 봤나? 넘기 전에 본체를 비틀어 사선으로 넘어간대. 이렇게 사선으로 넘을 경우 작은 차이지만 바퀴가 하나씩 문턱을 잡아채며 넘어가기 때문에 걸리는 현상이 현저히 줄어들었대. 계급차에 따른 상위 알고리즘과 그 알고리즘을 연산해내는 피지컬의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인대. 역시 S라인은 로보락 왕의 DNA를 가졌달게. 머리카락 엉킴 테스트. 메인 브러쉬의 경우 가운데가 뚫려 모발을 중앙으로 이동시켜 흡입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SGS 인증 엉킴률 0%를 받은 듀오 디바이드 브러쉬를 이전 커브와 동일하게 적용했대. 이전 커브에서 테스트했을 때도 머리카락이 전혀 엉키지 않아 그 성능을 여지없이 보여줬었대. 그래서 굳이 동일한 테스트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스킵할 줄 알았어? 댓글로 제발 50cm 이상급 머리카락으로도 테스트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어렵사리 50cm 이상급 자연모를 2g 구해왔대. 그렇게 기존 30cm급 테스트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역대급 초하드코어 머리카락 엉킨 테스트를 진행해봤대. 그랬더니 악마도 욕할 수준의 난이도였지만 메인 브러쉬에는 엉키지 않았대. 다만 이 힌지 부분에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엉켰대. 이 힌지로 머리카락이 넘어가지 못하는 방지 구조가 좀 더 강화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 거기에 이 나선형 사이드 브러쉬 덕분에 이 측면 브러쉬에도 머리카락이 전혀 엉키지 않았대. 이 정도 수준이라면 생머리 딸부잣집도 충분히 커버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대. 흡입력 테스트. 이번 제품 22,000파스칼로 현존 최고의 흡입 스펙을 가졌대. 뭐 숫자는 숫자고 우리가 원하는 건 실전이잖아. 그래서 율무 100g을 도포하여 흡입 테스트를 진행해봤대. 결과는 약 1g의 율무가 남아 99% 수준의 흡입력을 보여줬대. 자, 진짜들의 시간. 카페디 100g의 설탕을 도포하고 난 후 진행한 흡입 테스트에서 약 22g의 설탕이 남아 흡입률 78%를 보여줬대. 카페디 바퀴 날갱이 흡입에 상대적인 약점을 지닌 이런 쐐기형 브러쉬 평균 흡입력이 73%인 걸 감안하면 약 5% 정도 더 결과가 좋았대. 흡입력 수준의 경우 1-2,000파스칼 수준의 갭은 그 숫자에 비례하는 큰 결과 차이를 보이진 않았고 흡입 브러쉬의 형태가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 수 있대. 다만 동일한 흡입 브러쉬를 지닌 커브의 설탕 흡입력이 82%였다는 걸 생각하면 브러쉬의 형태 외에도 동선이나 흡입구 및 통로의 내부 구조 등도 흡입력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된대. 구석 청소 테스트. 개인적으로 이번 제품에서 가장 인상적인 기능이라고 생각되는 건 바로 이 구석 청소 성능이래. 이 제품도 사이드암이 늘어나 구석의 먼지를 끌어모아 사각을 줄여준대. 근데 이 기능 브랜드와 등급에 따라 은근 성능 차이가 나는 영역이거든. 그래서 바로 테스트해봤대. 20g의 율무를 구석에다 골고루 도포한 후 흡입 테스트를 진행해봤대. 남은 잔여량을 측정해봤더니 단 1g이 남았대. 이게 보통 플래그십에선 2g, 약 10% 수준의 잔여량이었는데 이번 제품은 단 5% 수준의 잔여량을 남기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대. 이 사이드 브러쉬가 털이 덜 엉키도록 설계되어 휘어지기도 하고 브러쉬 자체가 두 개라 커브 모델의 경우 구석 청소에선 좀 약점을 보였었대. 이런 디버프로 커브는 6g의 잔여량이 남았었는데 이번엔 동일 구조임에도 알고리즘의 개선이 있었는지 청소 성능을 6배 향상시켰대. 사실 진짜 인상적이었던 건 이 구석 물걸레 청소였대. 내가 사용한 역대 제품들 중 가장 측면 밀착력이 좋았대. 일반적인 회전형 걸레의 경우 아무리 메카닉 성능이 좋다고 해도 걸레가 이 본체 측면 범위 밖까지 나가기는 힘든데 로보락의 경우 벽과 붙는 이 가장자리 끝부분에 장착된 덕분에 본체 측면 범위 밖 1cm까지 돌출되어 있대. 덕분에 회전 물걸레의 경우 보통 벽과 물걸레 사이 미세한 틈이 있는데 반해 이건 정말 거진 그냥 밀착해서 틈을 삭제하다시피 했대. 공식 간격이 0.51mm라고 하는데 1mm도 안 되는 틈인 거대. 사실 이 기술을 완성시켜주는 건 걸레가 아닌 바로 이 측면에 붙어있는 우람한 센서다. 일반 로청 측면 센서 2배는 되어 보이는 피지컬의 측면 센서가 달려있는데 공식 명칭은 벌티빔 센서라고 한다. 암튼 이 우람한 측면 센서가 벽과의 거리를 측정 및 연산하여 이 사이드 물걸레가 구석에 정확하게 밀착되도록 실시간으로 계산해내는 거다. 진짜 틈 없이 잘 닦는데 대박적인 건 이 사이드 뽀짝스 물걸레도 리프팅이 가능해졌다는 거다. 작년 제품 쓰면서 좀 불만이었던 게 이 측면 물걸레 크기가 작다 보니 청소하다 보면 오염도의 한계치를 쉽게 넘어갔다는 거다. 근데 이번 제품부턴 청소 시작 시 가장자리 구석 청소 돌 때에만 작은 물걸레가 내려오고 이 구석을 벗어나면 바로 들어올려 추가적인 마모와 오염을 막아 작은 걸레 면적의 단점을 상쇄시켜버렸대. 이런 디테일이 로보락의 강점이지. 스테이션 테스트. 로보락 플래그십 스테이션의 특징은 이 높이가 낮다는 거다. 약 47cm의 높이로 일반적인 60cm급 스테이션 대비 13cm 정도 더 낮다는 거다. 덕분에 물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의 장고장에 대한 강점을 지녔대. 올인원인 만큼 물통
뚜껑과 호스통, 더스트백과 세제 디스펜서까지 모두 갖췄대. 물통이 낮아 물 받을 때 편한 것도 작은 강점. 거기에 작년 모델은 먼지통 교체 시 이 판을 뜯어내고 붙여야 하는 구조라 한 손으로 개폐 자체가 좀 불편했는데 이번 신형은 원터치로 바뀌어 한 손으로 쉽게 열고 닫을 수 있게 된 것도 주요 포인트. 사실 이 스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성능은 뭐니 해도 걸레 세척력 아니겠어? 이번 제품 80도 온수 세척이라 스펙상은 역대급이래. 그래서 실측정해보니 순간 최고 온도 62도로 역대 최고 수준의 테스트 결과를 보여줬대. 세척 후 걸레 온도도 40도 이상으로 1타급이었대. 그래서 간장 2.5ml를 골고루 묻힌 후 찐 세척 테스트를 진행해봤대. 자,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비주얼상 잔여 자국은 남은 게 없었대. 걸레를 짜서 탁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투명도도 갈색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1타급 수준이었대. 진동형이 회전형 대비 걸레 세척력도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대. 물걸레 플러스 최대 흡입 모드로 청소 시 1분간의 평균 소음을 측정한 결과 66.2dB로 1위권 그룹이 평균량 60dB, 2위권 그룹이 평균량 69.7dB 수준인 걸 감안하면 이번 제품은 그 중간 수준의 소음을 보여줬대. S9 Max V 울트라 장점. 이번 테스트를 통해 최고 수준의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구석 청소 성능, 눌러붙은 오염물 걸레질, 문턱 돌파 성능, 머리카락 흡입 성능들이었대. 특히 문턱 돌파 성능의 경우 로보락은 추가 장치가 아니라 자체 바퀴의 쇼바를 조절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로 인한 장점이 두 가지가 있었대. 우선 넘는 속도가 빠르다. 이런 특징 덕분에 장애물 탈출도 속도가 빠른 편이래. 거기에 앞바퀴를 올려 후방 물걸레를 좀 더 눌러 압력을 가해 닦는 어마어마한 쇼바 물걸레 차력 쇼까지 가능하다. 다만 이 기능은 현재 시스템적으로 실험 중인 성능이고 바닥 오염도 측정에 따라 자동으로 진행되는 특성상 실작동 확률이 아직까지는 좀 낮아 직접 체험해보지는 못했다. 차라리 이걸 물걸레 전용 모드 중 하나로 따로 추가시켜서 청소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보라기 형들 이거 펌웨어 업데이트 좀. 기본 테스트 외 추가 장점을 이야기하자면 우선 청소 가능 높이가 낮아졌대. 이 상단 LDS 센서가 가변형으로 본체에 숨길 수가 있는데 이 높이가 7.98cm로 LDS 센서를 가지고 있는 제품 중 가장 낮대. 덕분에 보다 낮은 곳을 청소할 수 있대. 거기에 숨겼을 때 LDS 센서 작동이 멈추는 게 아니라 이 후면에 뚫린 틈으로 100도의 시야각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전면 센서만으로 작동할 때 생길 수 있는 동선 성능 저하를 막았대. 이것도 진짜 디테일이지. 그리고 로보락의 제품인 만큼 기본기가 단단하다는 게 큰 장점이다. 우선 똑같아 보이는 센싱 성능이 확실히 탁월하다. 이 센싱 성능의 척도라고 볼 수 있는 게 청소를 위한 맵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빠른 매핑 성능이다. 내 기본 테스트 필드에 대한 빠른 매핑 속도 측정 데이터를 지난 2년간 수십 대의 로청들로부터 수집했는데 평균 퀵 매핑 속도가 42초가 걸렸다. 근데 로보락 올해 신형은 17초로 역대 신기록을 기록했다. 기존 역대 최고 기록이 26초였는데 무려 9초나 앞당긴 거다. 훌륭한 청소 로직은 우수한 공간 센싱 능력에서 나오는 만큼 로보락은 로청 청소의 근본에 강하다는 걸 방증하는 결과다. 이런 청소 로직이 좋다 보니 동선 최적화 또한 최고 수준이고 주요 성능들의 최적화 또한 좋아. 기존 로보락 로청들의 경우 타 로청들보다 배터리 용량이 적은 5200mAh 수준으로도 업계 최고 수준의 넓은 청소 범위를 커버했었대. 근데 올해 신제품은 배터리가 1200mAh가 늘은 6400mAh를 보여줘 대형 평수라 고민인 사람들에게 더 메리트가 생겼달까. 그리고 비싼 로청 구매 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AS의 경우도 3회를 제외하면 최대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고 언택트 발송 시 택배 상자를 먼저 보내주는 도어 투 도어 서비스 등 업계 일항의 짬바가 여지없이 드러나는데 이것도 확실한 강점 중 하나다. 사실 로보락 최강의 강점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것, 강력한 중고가 방어다. 그냥 딱 작년 모델들로 당근 번개 들어가서 비교만 해봐. 어떤 브랜드건 중고가 개박살나 있는데 로보락은 진심 혼자서만 미쳐버린 중고가 우주방어 펼치고 있대. 100만원이 넘어가는 비싼 가전인데 이거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 아무튼 강력한 기본기, 안정적인 AS, 강력한 중고가 방어 3대장 때문에 주변 생초보 입문자에겐 보통 로보락으로 시작하라고 하는 편이래. 추가적으로 보안 등급은 현 인증 최고 등급인 UL 다이아몬드 등급을 받았다고 한대. S9 Max V 울트라 단점. 이번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낀 주요 단점들을 이야기하자면 우선 측면 물걸레 교체가 번거롭대. 그냥 탈부착으로 쉽게 교체가 가능한 메인 걸레 패드와는 달리 이건 교체를 위해서 무려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어야 한대. 교체해야 하는 물걸레가 2개라 유지비도 증가한다는 건 덤. 그리고 스테이션 주요 부품들의 용량이 좀 아쉽대. 높이가 낮아 장점이라는 건 반대로 내부 공간이 좁아진다는 단점의 등가 교환이 적용된대. 보통 급수통 용량이 4.5L인데 4L로 0.5L가 작아 급수를 좀 더 자주 해야 해서 번거롭대. 직배수 모델을 사면 해결되지만. 그리고 더스트백 용량도 좀 작대. 보통 3L 초반대의 크기가 보통인데 로보락은 2.5L밖에 안 된대. 로청 부품 중 가장 교체 빈도가 잦은 게 더스트백인데 로보락은 용량이 적어 더 빨리 갈아줘야 하는 것도 살짝 아쉽대. 그리고 이 제품 개인적으로
픽이 좀 아쉬웠대. 굉장한데? 라고 생각했었던 주요 특장점들이 커브에서 이미 발표가 되어 있어서 뭔가 로청이랑 로보락 플래그십만의 특별한 한방이 좀 약하게 느껴졌달까? 매번 기대가 큰 건 1위 브랜드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다. 점점 더 증명해내야 할 것들이 많아지게 되거든. 출시 가격은 역시나 업계 최고 수준이라 단점으로 느껴지지만 다행히 올해 트렌드에 따라 작년과 가격을 동결했대. 매년 가격을 올렸던 게 로보락이라 올해 200만원 넘을 거란 두려움에 오돌오돌 떨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랄까? 사실 미국 출시가가 1,599달러, 현 환율로 치면 230만원 정도 돼서 브랜드 측에선 국내가가 꽤 파격적인 결정이라고 한다. 추가상 올해 독특하게 로보락이 S9 Max V 울트라를 런칭하면서 제품 하나를 더 내놨대. 바로 이 S9 Max V 슬림 모델이다. 대부분은 울트라 모델과 비슷한데 차이점만 간단히 찝자면 슬림한 높이가 7.98cm라 낮은 곳까지 쉽게 청소하고 물걸레도 호불호가 적은 회전형을 채택했대.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상단의 라이더 센서가 사라졌다는 거다. 그 대신 스타사이트 시스템이라고 앞뒤에 21,600개의 촘촘한 적외선 포인트를 쏴줘 공간을 인식시켜준대. 이렇게 나이트 비전으로 촬영하면 정말 그물망처럼 촘촘한 적외선 포인트가 조사되는 걸 볼 수 있대. 울트라 모델과 함께 보면 그 엄청난 조사량의 차이가 느껴진대. 실제로 테스트해보니 장애물 인식 분야에 있어서 울트라 모델보다 일부 우위에 있는 부분들이 있었대. 마치 라이더 센서를 없앤 테슬라처럼 향후 브랜드 주력 센싱에 대한 방향성 설립에 저울질을 하는 느낌이랄까? 이거 꽤 흥미진진한 포인트들이 있는 제품인데 분량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이 어렵다는 게 아쉽다. 이 제품도 리뷰를 원한다면 댓글로 알려달래. 별평, 로보락 성능 다른 브랜드와 다 비슷한데 가격만 괜히 비싸다고 대체 왜 사는 거냐고 까는 극성 로까 형님들이 있대. 난 이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한다. 로청들의 상향 평준화로 성능의 구성 자체가 비슷해진 건 맞다고 본다. 다만 로청의 존재 목적인 청소를 스스로 잘한다를 위한 근본적인 성능, 센서, 알고리즘, 청소 최적화 등의 핵심 기본기의 깊이는 여전히 로보락이 업계를 선도한다는 거다. 다만 이런 기본기들은 눈에 잘 띄지 않을 뿐더러 그 체감이 드라마틱하지 않아서 공격받기 딱 좋다는 거. 광고라 감싸준다고? 아니 광고 없이 진행한 해외 실테스트 채널들을 봐도 탑5 제품 중 4개가 로보락인 게 그 단단한 기본기에 대한 방증이 아니고 뭐겠어. 그렇다고 로보락이 딱 정답이냐? 그거는 아니다. 워낙 특정 기능이 발달한 제품들이 많아 내 환경에 맞는 특성을 가진 제품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 다만 성능, AS, 중고가 방어 등 모든 면에서 상위권 제품을 고르고 싶은 욕심쟁이라면 이번 로보락의 플래그십이 여전히 괜찮은 선택지다. 이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래.